away with them smelling. 한번 제가 언제 실력이 많이 늘었냐 또는 언제 작업이 잘 됐냐를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부담을 내려놨을 때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담을 내려놓은 게 사실 저도 이제 샵을 오래 썼잖아요. 그 샵에서 저보다 경력자인 친구 또는 동생, 형들이 그냥 바늘을 길게 빼고 쑤시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면 좀 좋지 않은 말이긴 하지만 그냥 쑤셔버리면 돼 컬러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그걸 한번 그냥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잘 들어가는 거예요, 컬러가. 그래서 그 순간부터 컬러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재밌네 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한테 꼭 시작 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렵지 않고 데미지를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강의 오늘부터는 그 그립법도 다 바꿀 겁니다. 그립법도 바꿀 거고 중지가 고무판에 닿지 않는 그립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라인 같은 경우는 안정감 있게 하기 위해서 중지가 닿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쉐이딩 부분에서는 중지가 닿지 않는 그립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차 대상자를 하실 때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지가 닿게 되면 필링이나 이런 걸 진행할 때 텐션 잡힌 게 풀리게 될 거고 중지가 계속 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오늘부터 연습을 할 예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컬러라면 당연히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텐션이에요. 텐션. 무조건 텐션을 처음엔 강하게 잡자라는 기준을 오늘부터 한번 잡아볼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강 올드스쿨을 먼저 한번 다뤄볼 거예요. 왜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투박한 선, 두꺼운 선, 완벽한 선이 좀 필요한 장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도 다룰 수 있는 올드스쿨, 그리고 좀 거친 면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다 블렌딩도 좀 단순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오늘 좀 다뤄볼 겁니다. 디자인적인 특징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두꺼운 선, 단순한 명암, 단면적인 디자인, 간소화되어 있는 디테일. 그래서 앞에 보시다시피 선 자체가 실제 올드스쿨을 작업하시는 분들은 라인 리드를 여러 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라인 한 가지만 딱 골라가지고 그걸로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라인 작업을 하고, 그럼 앞에 보시다시피 명암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없고 단색 위주의 디자인, 또는 명암이 있더라도 보시다시피 좀 거칠고 투박하죠. 어떻게 보면 작업을 잘 못 해놨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의 기준에서는. 하지만 이런 게 올드스쿨이기 때문에 오늘 고무판을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스터디에서 배웠던 그 부드러운 면을 그냥 한번 버려보세요. 버려보시고 정말 투박하고 거칠고 어떻게 보면 균형도 조금 떨어지고 그런 명암을 오늘 한번 진행을 좀 이따가 실습 때 해볼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건 이제 요즘에 좀 진행하고 있는 올드스쿨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아요. 조금 현대화되어 있죠. 디자인이나 이런 게 예전에 좀 클래식한 것보다는 현대에 가까운, 귀엽게도 요즘에 올드스쿨을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특징을 봤을 때 컬러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적으면서 들어주셔야 돼요. 일단 라인 테크닉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라인. 여기서 RS로 라인 작업 해보신 분, 한 분, 두 분, 다른 분들은 RS로 아직 라인 작업은 안 해보셨죠? 올드스쿨 같은 경우는 일반 라인을 사용하셔도 되기는 해요. 되긴 하지만 RS 니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피부 저항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바늘 강의 때도 한번 설명을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RS 니들 같은 경우는 사이사이가 벌어져 있는 니들이기 때문에 피부 저항이 아무래도 덜 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RS 같은 경우는 끝에가 더 날카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좀 더 쉽게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봤을 때는 밑에 적혀져 있는 데미지를 주의해야 되는 거이긴 하지만 애초에 바늘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웬만해서 잉크가 잘 퍼지지 않고요. 좀 걱정 없이 한번 다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는 하겠죠. 그리고 예각이 아닌 직각 또는 둔각을 꼭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이게 지금 RS 니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RS 니들은 바늘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단면이라는 게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각으로 라인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단면이 이렇게 실제로 넓잖아요. 일부만 닿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만 이렇게 닿아서. 자, 그러면 당연히 이 RS의 고유의 두께가 표현이 안 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직각으로 누르듯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둔각으로 들어가 가지고 제 몸쪽으로 지금 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둔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고유의 면적이 다 들어오는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예각보다는 직각, 둔각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작업자들은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라인을 긋는다고 했을 때 이 각도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작업자들은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작업자들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예각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훨씬 더 예각으로 그 고유의 두께를 찾으려면 많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두께를 찾기 위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RS니들은. 그리고 연결점이 없는 선의 끝 획을 포물선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적혀져 있죠. 이건 좀 이따 제가 참고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항상 둔각 또는 직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명암 테크닉이죠. 명암 테크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올드스쿨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명암 같은 경우 굉장히 거칠게 바늘 자국이 탁탁탁탁탁 나 있거나 또는 뭉쳐 있거나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라운드 매그넘보다는 뭐 커브드 매그넘, 라운드 매그넘보다는 일자 매그넘 M1 리드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그 투박한 맛을 더 많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도형을 작업해요. 도형을 처음 여러분들이 다뤘어요. 매그넘도 처음 이제 다루고, 그때 손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막 세로로 타다다다 걸리는 거 기억하시죠? 탁탁탁탁 세로줄들 형성되잖아요. 그거를 올드스쿨에선 의도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드러운 기준을 잡으셨기 때문에 거친 기준은 그냥 손만 빠르게 좀 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습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그 안에서 파워 값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잘 매칭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미지 마찬가지로 일자 매그넘을 사용하기 때문에 데미지를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핸드 스피드를 신경 쓰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 라고 적혀져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컬러 블렌딩, 뭐 블랙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보면 블랙 베이스는 다양한 희석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올드스쿨은 그냥 원액으로 투박하게 표현을 하고 그냥 컬러를 그 위에 덮어버린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또는 적은 양의 블랙 희석액, 적은 양이에요. 뭐 원액 3방울 1방울 또는 원액 3방울 아니면 원액 1방울 이런 식으로만 보통 사용하고 있고요. 천천히 적어주세요. 자, 앞에 사진을 보시면 이런 머리카락만 봐도 지금 잘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줄들이 보일 거예요. 매그넘의 형태를 탁탁탁탁 걸리면서 나왔다를 볼 수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자들이 보일 정도로 거칠게 좀 손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쌓듯이 가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적어주셨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방금 드린 오늘 실습 그 전사 보시면 하나는 도안일 거고요. 하나는 손의 활용도를 키우기 위한 그런 용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두 개 다 전사를 진행할 건데 밑에 보시면 도안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진행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 전사를 진행한 다음에 오늘 실습을 진행해 볼 거예요. 근데 내가 집에 가서도 연습을 하거나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면 당연히 전부 다 해보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 손의 활용도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참고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여러분들 단톡에다가 그걸 오늘 한번 같이 해볼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블렌딩 테크닉입니다. 일단은 이 확대 사진을 보시기만 해도 이 청록색과 그리고 옐로우만 봐도 거의 단색처럼 명암이 블렌딩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드럽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스터디에서 졸업을 하신 다음에 올드스쿨을 이제 처음 보통 작업하시는 분들의 디자인이나 또는 작업물을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올드스쿨이 부드러워요, 사실.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올드스쿨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라면 디자인적인 부분의 특징을 살려줄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처음 타투를 배워가지고 부드러운 면을, 그 어려운 부드러운 면을 계속 노력으로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디자인이나 작업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올드스쿨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최대한 배제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단순한 블렌딩, 그래서 끝난 지점 근처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나뭇잎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뉴스쿨 같은 경우는 청록색이 거의 지금 옐로우 근처까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옐로우가 청록색을 다 잡아먹으면서 거의 끝 지점까지 가줘서 블렌딩을 해요. 그래야지 합쳐지는 면이 부드럽게 블렌딩이 되거든요. 근데 올드스쿨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이 정도를 블렌딩 하시면 돼요. 딱 보이는 정도만. 면이 이 정도라고 했을 때 뉴스쿨은 서로 이 정도까지 잡아먹는 반면에 올드스쿨은 이 정도까지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투박하게 블렌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